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천가에 포장된 공유 도로, 그러니까 지자체 소유의 도로에 접해 있지만 건축 신고가 불수리된 사례입니다. 질문: 하천가의 임야에 건축 신고를 하였더니 건축법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이곳은 너비 4m 이상의 포장된 공유 도로를 통하여, 공유 지자체 소유를 말합니다. 통하여 공로에 연결되는 곳이므로 이 현황 도로를 건축법 제45조의 조례도로의 지정을 요청했더니, 건축법 45조에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도로는 지자체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말합니다. 조례도로의 지정을 요청했더니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행정심판 및 재결을 하였으나 결국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맹지 탈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이곳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고, 그러니까 자연녹지 및 보존녹지입니다. 행정구역이 동지역이므로 허가권자는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면서 건축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접도 의무에는 예외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해야 되고, 다만 이런 특수한 사정일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접도 의무 예외가 있으므로 그걸 활용해서 갔어야지 조례도로로 간 것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 토지에 규정된 행위 제한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개발하려면 먼저 토지용계 확인서의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토지는 대부분 보존녹지이고 일부가 자연녹지이므로 개발 용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토목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허가받기 가장 쉬운 건축물 및 진입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야의 일부는 공인용 산지이고 절대 보존지역이며 하천구역인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으나 나머지 토지는 보존 녹지에서 허용 용도가 있을 것이므로 가장 허가받기 쉬운 용도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신고를 준비하고,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은 건축사에게 질의하되 우선 진입로 문제 해결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토지용계획 확인서의 규제사항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 신고에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조정 허가의 진입로 규정입니다. 지금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면 이제 이건 신고 대상이니까 소규모 건축 신고가 되고, 건축 신고에는 형질 변경을 해야 되는 개발행위 허가와 또 임야이니까 산지조정 허가가 의제되는 거죠. 함께 판단하는 거죠. 먼저 건축허가에서 대지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도로에 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축법 44조에 그렇게 돼 있죠. 허가권자는 비도시 면적이 아니면 대지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청의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982, 18299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이니까 건축법 도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인 도로에 대해서는 조례도로로 지정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지자체가 안내를 했는데 그 안내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진입로 규정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의하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및 일종 근생, 그리고 농업용 시설은 기존의 마을 안길 및 농로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지조정 허가에서는 기존 통행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개발행위 운영지침 3-3-2-1에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너비 4m 이상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이 현황도로가 건축법 45조의 조례도로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할 겁니다. 자, 건축행정 길라잡이 제330조에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수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 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는 조례로 정하여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이걸 조례도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정해서. 자, 건축법 45조는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무구 도로를 지정, 변경, 폐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법 45조는 2조 1항 11호 나무구 도로를 어떤 절차로 지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하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절차가 45조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단서에, 45조 단서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실상 통로로 사용해온 도로는 지자체 조례에 그 종류를 규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로 공로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현황도로는 공로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 건축법 도로 지정은 허가 신청자가 소유자로부터 지정 동의를 받아오면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할 때 내 땅이면 그냥 내 땅 일부를 도로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허가권자한테 신청하는 거고, 만약에 나무 땅이면 그 소유자의 사용락을 받아다가 허가권자에게 이 진입로로 내가 쓸 테니 이 진입로 부분을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건축법 도로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단서에 의한 건축법 45조의 단서에 의한 조례도로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다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나무 토지니까 사용이 필요하지만 나무 땅이라 하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주민이 도로로 사용해 온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마을길 같은 현황도로 소유자의 권리가 왜 제한됐는지를 봐야 되겠죠. 포기된 건지, 예를 들어 1970년도에 새마을 사업 때 소유자가 스스로 제공한 도로는 그래, 그러면 그건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건축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는 지자체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로로 처리하라는 법률적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신중하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면 자기 혼자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타인이 마음대로 쓰는 어떤 공로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 허가 신청자는 이 공유인 사실상 도로에 통행권이 있어야죠. 지자체 거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도로를 그러니까 공유인, 지자체 소유인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했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는 사용은 내가 지자체 주민이니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나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목적 사업,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는 범위 내에서는 안 되는 거죠.
지장을 안 준다면 쓸 수 있죠. 쓰게 해달라고 허가 신청할 수도 있고, 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건축법에서. 자, 이 현황 도로는 하천을 정비할 때에 사유지를 협의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저한테 질문한 사람의 땅이 지금 맹지인데, 맹지가 된 이유가 뭐냐? 원래는 도로가 있었는데 하천을 정비하면서 도로를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갖고 맹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협의 수용하면서 잔여 토지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하면서 수용을 할 때는요, 잔여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토지 통행로를 확보해 준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설된 도로라고 허가청은 주장하고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업할 때 사유재산권을 수용을 하면서 정당한 헌법 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 중에 이 진입로를 확보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목적에 지장이 없다면 당연히 나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진입로를 만들어주는 의무가 당시 하천 정비 사업을 했던 자에게 의무로 부여됐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청은 지금 이제 그때는 이미 정비가 끝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별개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그건 그때 사정이고, 지금은 내가 이거 하천 정비하는데 네가 이 도로를 사용하면, 개인이 사용하면 우리 이 공익사업에 지장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헌법 23조 3항에 의한 정당한 보상에 이 포장된 도로의 개설 목적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것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시고 원칙적으로 이 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지자체는 이 도로를 개설 포장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상 도로 지목이 하천이고 또 분할이 되지 않아서 도로 부분이, 포장된 도로 부분이 분할되지 않아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건축법 44조에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지 않고 건축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982 18299 판결문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위 하상도로나 제방위의 도로를 이용하면 간선도로, 공로라고 봐도 되겠죠.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건축법 제33조 1항 단서 소정에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금은 이제 건축법 44조로 바뀌고 거기에는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고, 위 하상도로가 장마 시에 일시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상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장마철에는 그게 이제 도로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허가 담당자가 읽어보면 지금 뭐 그 포장된 도로가 하천 관리용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원래는 그 땅이 이 지금 허가 신청자 하는 사람 소유였어요. 근데 이걸 수용하면서 사실상 맹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 보상은 금전 보상만이 아니거든요. 잔여 토지의 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것도 정당한 보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째. 자, 국공유인 사실상 도로는 행정재산이지만 공로인 겁니다. 공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행정재산은 개인이 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개인이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다른 제한이 없다면 주의토지 통행권에 해당돼서 누구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 및 개발 행위가 진입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4조 1항, 제82조 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서는 사건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 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 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중 하나인 민법 219조의 소정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건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포장해서 한 도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통해서. 그런데 주의토지 통행권 요건에 맞다면 가능하다고 지금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굳이 소송을 하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자체가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수리하면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또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므로 사용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추후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도로로 사용할 수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현황도로는 건축법 접도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청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원래 맹지가 아니었던 토지의 일부를 지자체가 하천구역 정비를 위하여 협의 수용하려면 반드시 나머지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현황 도로는 개설 목적이 마을 안길 및 농로인 것이 명확합니다. 농로로 사용하라고 포장을 하고 만들어준 게 명확하다고요. 당시 사업자가 하천정비구역 사업했던 사람. 자, 허가청이 건축 신고를 수리하면서 이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요건을 갖출 것을 신청자에게 명령할 수는 있으나 반대로 허가권자는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 예외 또는 건축법 45조의 조례도로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건축 신고가 반려 또는 불허되면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소 소송을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곳은 주민의 통행이 많은 주상공이 아니고 주거상호 공업지역이 아니고 공유지인 행정재산이므로 건축위원회 등에서도 조례도로로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허가청 및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례도로로 간 것은 어떻게 말하면 시간 낭비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고충민원으로 그러니까 지자체 감사부서에 1차 고충민원 내고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익위로 고충민원을 내는 길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불허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가거나 선택하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신고가 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